이전 모듈에서는 저희가 싱글 에리아 OSPF 버전 2 컨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이 좀 많아요. 맨 처음에 라우터 아이디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투 포인트 OSPF, 그 다음에 멀티 액세스 OSPF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그 다음에 싱글 에리아 OSPF 모디파이 하는 거. 그래서 보시게 되면 싱글 에리아 OSPF에서 오퍼레이션의 체인지에 대한 모디피케이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디폴트 루트가 있습니다. 디폴트 루트. 앞에 라우팅 테이블에 엔트리에 있는 거를 보내는 거에 대한 정보를 빼고 나머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한 디폴트 루트에 대한 프로포게이션. 사실 여기서 우리 컨피규레이션 하나만 딱 하는 거라 그게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싱글 에리아 OSPF에 대한 베리피케이션에 대한 내용.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여러분이 컨셉에 대한 거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사실 컨피규레이션은 약간 테크닉이다 보니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포인트가 있고요. 멀티 액세스에 대한 네트워크 두 가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OSPF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것이 이 모듈에 여러분이 공부하여야 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우터 아이디에 대한 값에 대한 것을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모듈 2의 전체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나서 이야기를 여러 번 할 거예요. 저도 이제 강의하다가 어떤 내용이었지? 잘 생각이 안 날 땐 제가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거를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우터가 두 개,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 R1에 대한 것이 있고요. R2, R3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웨이브 나가는 네트워크이네요. 그리고 뭐 R1부터 볼까요? R1이 R2랑 연결돼 있는 인터페이스는 기가빗 이더넷 000, 그 다음에 기가빗 001이고요. 그 다음에 R2는 여기 마찬가지로 기가빗, 여기도 기가빗, 여기도 R3도 여기도 기가빗, 기가빗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걸 보게 되면 로컬 네트워크 하나 있고요. 여기 로컬 네트워크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네트워크 얘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실험용 테스트할 용이고요. 하나는 외부에 나가는 로컬 인터페이스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R1도 로컬 룩백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R3도 역시 로컬 룩백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주소에 대한 설정을 보게 되면 뭐 R1하고 R2 사이에는 사실 0, 4, 8 네트워크만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4개의 IP 주 중에서 하나는 네트워크 이름이고요. 하나는 브로드캐스트 주소이고요. 그 다음에 1번하고 2번 이렇게 어사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서브 네트워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서브 네트워크는 10.1.1.4 네트워크이고요. 30인 거 보니까는 넷마스크가 252, 그래서 048 이렇게 네트워크이고요. 여기에 대한 네트워크 주소는 4가 네트워크이고요. 브로드캐스트는 7이고요. 그 다음에 IP 주소는 5번, 6번 이렇게 어사인되어 있습니다. 5번, 6번 어사인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10.1.8 서브 네트워크 252까지 되어 있고요. 여기는 8 네트워크이고요. 9번, 11번.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는 1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12번 네트워크가 또 있습니다. 역시 252 브로드캐스트고요. 30이니까 서브넷 마스크가. 그렇게 되면 프레픽스가 30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기도 12 네트워크이고요. 13이 있고요. 14가 있고요. 브로드캐스트는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1은 여기에 인터페이스가 하나 이렇게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10.10.1.0
24, 그러니까 255, 255, 255.0 네트워크이고요. 이쪽도 10.3.0, 24니까 또 255, 255, 255.0 네트워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0.2.0 네트워크가 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외부 네트워크 나가는 네트워크의 주소는 64.100.0.0. 30 서브넷 마스크니까 이게 1번이고 여기 나오진 않습니다. 이쪽에 어떤 포인트의 상대방 라우터는 이제 여기 2번이 되겠죠. 자, 이 네트워크가 우리 OSPF 레퍼런스 모델 이거 갖고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저도 이거에 대한 네트워크를 제가 별도로 그려드리진 않고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다시 쭉 돌아와서 하거나 혹은 이랬었지 하고 나서 다시 또 확인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우터 컨피규레이션 모드로 들어갈 때에 뭘 쓰냐? 라우터 OSPF 프로세스 ID 값을 가지고 나서 글로벌 컨피규레이션 합니다. 이게 글로벌 컨피규레이션이죠. 여기 글로벌 컨피규레이션에서 라우터 OSPF 10번이라는 것을 썼어요. 이 10이라고 하는 것이 1에서 64K까지 중에서 하나의 값을 셀렉션 하는데 프로세스 아이디는 로컬리 시그니피컨트하다. 로컬리 시그니피컨트하다는 얘기는 그 라우터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지 다른 라우터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라우터에서만 의미가 있는 값이 바로 프로세스 아이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it consider best practice to use the same process ID on all OSPF. 이게 비록 각 라우터의 로컬에서만 그 의미가 있는 값이니 하기는 하겠지만 모든 라우터한테, 그러니까 그 에리아 안에 있는 라우터들한테 이 코맨드를 쓰는 것이 프로세스 아이디를 똑같이 쓰는 것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베스트 프랙티스이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프로세스 아이디 값을 달리해서도 관계는 없지만 이왕이면 같은 값으로 헷갈리지 않게 하게 쓰자는 얘기고요. 라우터 OSPF에서 10 하게 되면 여기 프롬프트가 이렇게 바뀌고요. 그래서 요 이제 그 밑으로 내려와서에 대한 코맨드들이 보면 이런 식의 코맨드들이 쭉 있습니다. area, autocost, default information, 로그 어드제이슨 체인지, 네이버, 네트워크, 패시브 인터페이스 뭐 이런 코맨드들이 이런 용도로 이제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라우터 아이디에 대한 여기 얘기가 나왔습니다. 라우터 아이디는 32비트 밸류이고요. IPv4 어드레스랑 비슷합니다. 이거는 OSPF를 유니크하게 정의할 수 있는 IPv4 주소랑 비슷하죠. 모든 라우터들에서 OSPF 패킷을 할 때에는 라우터 아이디 값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우리가 모듈 1에서 OSPF 패킷에 대한 얘기를 할 때 OS 패킷 헤드에 보면 라우터 아이디 값이 있었습니다. 그럼 결국 OSPF 패킷은 모두 다 라우터 아이디 값을 포함을 하게 됩니다. 라우터들은 라우터 아이디가 있어야지 OSPF 도메인 상에서 내가 조인하거나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값은 어드미니스트레이터에서 매뉴얼리 컨피규레이션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이 값을 어사인하지 않으면 오토매티컬리 룰에 따라 가지고 값을 라우터 아이디 값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우터 아이디 값이 뭐 하는데 쓰냐? OSPF 데이터베이스에 싱크로나이제이션 할 때 쓰고요. 그다음에 디지네이티드 라우터, 일렉션 할 때 라우터 아이디 값을 기반으로 해서 쓰게 될 거야. 결국 라우터 아이디 값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죠. 그래서 그 값을 기초로 해서 OSPF 도메인에서는 각 라우터의 구분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우터 아이디 어떤 그 설정하는 방법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만약에 라우터 아이디에 대한 것을 explicitly configuration 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리 configuration 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라우터 아이디가 explicitly configure 하는 거야. yes. 그럼 이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하게 되면 가장 높은 IPv4 어드레스, local
루백 인터페이스 중에서 컨피규어드 하는 루백 어드레스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주소에 대한 것을 루트 아이디, 라우터 아이디 값으로 쓰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 루백에 대한 주소가 없다. 루백에 대한 걸 설정 안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루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걸 설정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Highest Active IPv4 Address Physical Interface. 그러니까 액티브 되어 있는 피지컬 인터페이스 중에 가장 높은, 왜냐하면 라우터는 인터페이스가 일단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라우터 여러 개 인터페이스 있는 것 중에서 높은 IP 어드레스를 라우터 아이디로 선택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플로우 차트에 대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좀 이따 얘가 나오니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백 인터페이스 컨피규레이션 하는 거, 뭐 IPv4 주소 설정에 대해서 저희가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나오는 거예요. 피지컬 인터페이스에 대한 거 다 쓰긴 하는데 루백 인터페이스를 어사인 할 수 있다. 아우터 아이디는 컴페어 어사인 루백 어드레스 인터페이스를. 그래서 루백 인터페이스는 32비트 서브넷 마스크를 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서브넷 마스크 IPv4 주소 쓰면 서브넷 마스크는 25.25.25예요. 왜? 얘는 논리적으로 거기에 통상적으로 루백이니까 루백 그냥 호스트 하나에 해당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호스트 루트이고 그다음에 뭐 나즈난 need enable interface. 이거는 enable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딴 것들은 저희가 전부 다 컨피규레이션하고 enable 시켜주는 절차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얘는 쓰게 뭐 로컬 주소에 대한 거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 예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인터페이스 루백 1번에 대한 걸로 했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컨피규레이션 모드에서 주소를 IP 어드레스 1111에 25252525 그래서 호스트 스피시픽하기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요거에 대한 걸 보고 싶으면 show IP 프로토콜에 라우터 아이디 값을 보게 되면 라우터 아이디 값이 요 인터페이스의 IP 주소니까 라우터 아이디 값은 요렇게 어사인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그젠플에서 아까 했던 레퍼런스에서 R1에 대한 인터페이스는 1111, 그다음에 R2는 222, R3는 333, 333에 대한 거를 이제 설정을 하는 코맨드입니다. 매뉴얼리 컨피규레이션을 해요. 매뉴얼리 컨피규레이션은 것은 라우터 OSPF 10 이렇게 해서 프로세스 아이디 값을 정해서 OSPF에 대한 영역 그 아래로 이제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아래로 들어가서 라우터 아이디 11111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런 것이 나와요.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게 뭐냐면 라우터가 자기가 컨피규레이션 됐다는 거에 대한 그 정보를 세팅이 됐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레벨 5 시스템의 레벨 5 레벨에서 자기 컨피규레이션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콘솔에서 설정이 됐다고 OK가 됐다고 하고요. 만약에 이 값이 틀리게 되면 여기에 이제 워닝이라든가 혹은 에러의 메시지가 뜨게 될 겁니다. 라우터 아이디가 1111로 설정해서 아까 show IP 프로토콜에 보고 싶은 것만 이렇게 이렇게 캐스팅인가요? 좀 이걸 까먹었는데 저지간 전체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요 라우터 아이디 값이 포함되어 있는 것만 보여줘 라고 했더니만 라우터 아이디가 111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우터 아이디 값을 셀렉션 하고 난 다음에 라우터 아이디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것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언제까지? 라우터가 리로드 될 때까지. OSPF가 리셋될 때까지. 이 값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만약에 OSPF에 대한 클리어링 해야지만 클리어링 하는 것이 바로 라우터 아이디 값을 리셋하는 거랑 동일한 효과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원래 값이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지금 R1의 라우터 아이디 값이 원래 이거였어요. 근데 OSPF 10에서 라우터 아이디 111로 했어요. 여기 다른 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니까 10.10.11로 돼 있어요.
10.10.1.1이 지금 라우터 아이디예요. 그런데 요거를 내가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라우터 OSP 10에서 이 프로세스로 들어와서 여기서 라우터 111로 바꿨어요. 이렇게. 그때만 얘가 리로드 하거나 그다음에 클리어 IP OSPF 프로세스라고 하는 코맨드를 쓰는 게 더 효과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클리어 IP OSPF 프로세스 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Yes. 딱 누르면은 얘가 이제 컨피규레이션을 합니다. 그다음에 얘가 지금 보면 나중에 여러분이 보시겠지만 얘가 지금 네이버에 3.3.3이 있습니다. 3.3.3이 있고요. 걔 인터페이스는 0.0.1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통해서 있고요. 걔가 보니까 풀 스테이트에서 다운 스테이트로 바꾸게 됩니다. 자, 다운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클리어링은 다시 리셋이 돼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리셋됐다가 다시 이제 프로세스 아이디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다시 살아나서 로딩 돼가지고 풀 스테이트로 해서 이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클리어 IP OSPF 프로세스를 하게 되면 다시 이제 리셋을 하게 된 거랑 동일한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show IP 프로토콜 include 라우터 아이디 했지만 라우터 아이디 값이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라우터 OSPF 10하고 1111 해놔도 바뀌진 않습니다. 바뀌지 않고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코맨드는 저건 쳤지만 라우터가 알고 있는 값은 여전히 10.10.1.1을 알고 있는 거죠. 클리어 IP OSPF 프로세스를 해야지만 얘가 이제 다시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중간에 요거에 대한 것은 라우터가 자기가 어떤 동작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그 정보를 디스플레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라우터 아이디 값입니다. 그래서 라우터 아이디 값은 OSPF 설정할 때 정말 중요하고요. 이 값이 포인트 투 포인트하고 멀티 액세스 할 때 OSPF 라우터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할 거는 포인트 투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투 포인트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할 때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갖고 나서 컨피규레이션을 합니다. 네트워크 코맨드에 대한 걸 보면 어드레스, 그다음에 와일드 마스크, 그다음에 에리아 라는 걸 가지고 나서 포인트 포인트 네트워크를 컨피규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네트워크 어드레스, 와일드 마스크 신텍스라고 하는 거, 요거에 대한 거, 요 부분에 대한 거를 하게 되면 그 코맨드 일치하는 거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네트워크 어드레스 마스크 신텍스가 이제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 인터페이스에 대한 거 이게 쓰인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에리아라고 하는 게 OSPF 에리아가 되겠습니다. 싱글 에리아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때 보게 되면 아이디 값이 사용되긴 하기라도 우리가 0 쓰는 거를 일단 공고를 합니다. 이 멀티 에리아일 때는 이 값이 이제 백번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멀티 에리아 OSPF 할 때 이제 조금 더 좀 손쉬워 있게 해준다는 거고, 뭐 여기는 요 코맨드에 대한 거 네트워크 어드레스, 와일드카드, 에리아 아이디, 에리아 아이디 요거에 대한 그 신텍스에 대한 것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와일드카드가 우리가 그 서브넷 마스크하고는 좀 달라요. 와일드카드 마스크 is 서브넷 마스크하고 인버스 반대예요. 반대. configure on the interface.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서브넷 마스크 2525에 대한 거예요. 요거에 대한 샘플 갖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0000인데 일단은 여기 지금 서브넷 마스크 24일 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서브넷 마스크는 255 빵이죠. 여기 지금 보면 그럼 와일드 카드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 부분만 살아남아요. 24일 때 서브넷 마스크가 요 부분이 잘못됐네요. 지금 제가 보니까. 좀 자료가 조금씩 잘못되어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2호 서브넷 마스크는 이 부분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0이죠. 0, 0. 0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사실 인버스이기 때문에 어 111이랑 오어링을 해야 되는 거야. 엔드링을 오어링을 해야 되겠네. 오어링, 인더링. 뭐 헷갈리는데 저도. 여기 보게 되면은 이게 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 0이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도 같은 값이니까 0이 나오고요. 여기도 같은 값이고요. 여기는 다른 값으로서 255가 나옵니다. 이게 엔드링인지 엔더인지 오어링인지 저도 좀 헷갈리는데. 자, 어쨌든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가 서브넷 마스크가 24면 우리가 익숙한 거는 255.255. 25.0이잖아요. 근데 와일드 마스크는 요거에 대한 데가 어떻게 되냐면은 와일드 마스크는 어떻게 되면 0.0.0.25가 지금 와일드 카드 마스크 슬래시 서브넷 마스크 24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거에 대한 것이 여기 와일드 카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대해서 쓸 때 앞에 쓸 때 네트워크에 쓸 때 여기 쓸 때 네트워크 어드레스는 우리가 쓰는데 와일드 카드에 대한 것이 서브넷 마스크 반대랑 0.0.0.25 뭐 이런 식의 해서 24 네트워크에 대한 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에 대한 네트워크가 또 여기 소개가 되는데 26이면은 저기에 나와 있는 게 0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24가 0이니까요. 25는 128이고요. 그 다음에 26은 64. 그러니까 192가 되겠죠. 빈 마스크로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25.192 아니 25.192 이렇게 되겠죠. 192.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0.0.0.인 이거에 대한 반대니까는 그럼 얼마가 됩니까? 32, 94 맞죠? 그러니까 헷갈리는데 자꾸만 저도 64, 32에 대한 거니까 합해야 되는 게 제가 잠시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0.0. 합하면은 그 64, 64 이렇게 되는 거죠. 요런 식의 값이 이제 써줘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서브넷 마스크가 우리가 30이다 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25.25.25.252 이렇게 됐었잖아요. 252. 그러면 요거에 대한 거는 3개니까 와일드 마스크는 0.0.0.3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00 여기가 63이어야 되겠네요. 제가 숫자가 6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계산이 좀 헷갈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넷마스크 하는 거하고 와일드 카드하고에 대한 관계를 굳이 뭐좀 비교를 한다면 와일드 카드는 거기 안에 네트워크에 대한 게 몇 개까지 우리가 볼 거냐 뭐 이런 식에 대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하고 와일드 카드하고 조금 인버스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은 이걸 기본적인 걸 좀 따지실 줄 알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using network command 갖고 나서 우리가 R1에 어떻게 컨피규레이션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R1에 네트워크 컨피규레이션 저걸 역으로 제가 한번 그려보면 R1이라고 하는 라우터에는 얘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쪽 로컬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에 이쪽에 10.1.0에 24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인터페이스가 10.1.1.4에
서브넷 마스크 30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10.1.1.12에 30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본 거는 여기 있는 거 보고 나서 쓴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보고 쓴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제가 여기에 대한 네트워크에 대한 마스크가 요겁니다. 0.0.25.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의 30에 해당하는 여기에 그 네트워크 마스크에 대한 것이 요겁니다. 0.0.3. 그 다음에 12에 대해서 쓴 게 0.0.3이에요. 그 다음에 에리아는 에리아 또 동일하게 전부 다 0번, 0번 이렇게 써줬습니다. 자, 요렇게 라우터 R1에 대한 라우터 OSPF 들어간 다음에 지금 세 개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지금 인포메이션 설정하고 나서 이 라우터의 OSPF에 관여하는 그 네트워크 정보는 이거야. IP 주소, 그 다음에 와일드카드 마스크, 에리아의 에리아 아이디에 대한 형태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근데 저도 지금 이 와일드 마스크 하는 게 조금 헷갈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와일드 마스크를 이그젝틀리 하지만 할 수도 있지만 4개의 제로 와일드 마스크를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터페이스에 우리가 인터페이스 주소 설정하잖아요. 주소 설정하면서 서브넷 마스크 했었어요. 어, 이거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컨피그에 그쪽 인터페이스를 넘어간 다음에 인터페이스 내려온 다음에 에도 보면은 그 인터페이스 주소죠. IP 어드레스에 대한 거. IP 어드레스 1.1 하고 나서 1.1에 대한 것이 뭐였었죠? 1.1에 24였었죠. 여기 보면 이 넷마스크를 25.25.25.0 해가지고 이렇게 이미 앞에서 이 인터페이스 설정하는 거 지금 이게 로컬인데 이 로컬에 대한 인터페이스 설정을 이미 했었어요. IP 어드레스에 IP 주소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인터페이스 주고 뭐 이런 식에 대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걸 했어요. 그 다음에 기가비 이더넷 제로하고 기가비 제로 1에 대해서 IP 주소 주고 여기에 서브넷 마스크로 이미 주소를 어사인을 했어요. 근데 OSPF 할 때는 이 서브넷 2의 반대 인버스인 그 와일드 카드에 대한 걸 저희가 와일드 카드 마스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복이에요. 저쪽 IP 주소 할 때 서브넷 마스크하고 OSPF 설정하면서 또 인버스로 와일드 카드 마스크하고 그러니까 중복인데 굳이 중복할 게 아니라 이미 앞에서 설정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우리 좀 심플하게 하자. 굳이 그거 와일드 마스크까지 안 하고 그냥 그냥 0000 주자. 0000으로 그냥 어? 똑같은 효과를 보자는 거죠. 앞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000025, 0003, 0003 이렇게 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0000 4개로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하자라고 여기 지금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제가 열심히 하면서 저도 약간 헷갈렸던 와일드카드 마스크 캘큘레이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알고는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꼭 알고는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IP OSPF 코맨드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한번 또 보겠는데요. OSPF를 다이렉토리 또 인터페이스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소에 대한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각 인터페이스에서 IP OSPF에 대한 거를 또 이제 하게 됩니다. 보게 되면 코맨드는 이거야.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config 라우트가 아니라 config 인터페이스에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no command 해가지고 다 지워버렸어요. 여기 보면 no 해서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거 하나만 아까 한 것만 남은 거고요. 앞에서 주소 설정한 건 다 지워버렸어요. 근데 이제 또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인터페이스 기가빗 000 들어간 다음에 IP OSPF 10 area 0 에리아 제로에 대해서 OSPF ID 10번으로 해서 동작을 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001에 들어가서 이미 00하고 001에는 IP 주소하고 서브넷 마스크에서 설정이 돼서 그 인터페이스는 지금 액티베이트 되어 있는 겁니다. 액티베이트 있는 데 가서 인터페이스 내려가가지고 요렇게, 그 다음에 룻백에 대해서 다시 요렇게 설정을 해도 OSPF에 대한 동작을 이제 할 수가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자, 패시브 인터페이스. 지금 포인트 투 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포인트 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여태까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OSPF 살리는 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패시브 인터페이스, 포인트 포인트에서 패시브 인터페이스에 대한 내용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 포인트 포인트뿐만 아니라 모든 멀티 액세스에서도 쓸 수 있겠네요. 멀티 액세스에서도 패시브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네요. 자,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OSPF 메시지는 모든 인터페이스에서 OSPF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보내고 받고를 다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보게 되면 인터페이스로 다 보낼 수가 있습니다. OSPF enable 돼 있는 데는 다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내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랜에서, 그러니까 랜에서 멀티 액세스에서 모든 것이 다 보낸다고 하면은 이니피션트하게 밴드위드스가 사용될 수 있고요. 리소스가 사실 밴드위드스인데 리소스가 더 큰 의미죠. 리소스는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는데 그 중에 밴드위드스인데 또 다른 리소스에 대한 것도 좌우지간 비효율적일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밴드위드스에 대한 것도 있지만 받은 수신단에서 메시지를 버리는 것도 리소스라고 본 거죠. 버리는 프로세스를 쓸데없이 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사실 요즘은 이게 더 이슈가 돼요. 시큐리티 리스크에 대한 거. 시큐리티 리스크라는 게 뭐냐면 OSPF라고 실행해 놓으면 OSPF에서 오는 메시지를 라우터가 처리를 해야 하게 돼요. 근데 어느 해커가 멜리셔스, 그러니까 악의를 갖고 있는 해커가 그 OSPF 패키신 것처럼 해서 걔 라우터한테 뭔가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얘가 나가 상대방이 적절한 놈이 상대방의 OSPF 라우터가 나한테 OSPF 메시지를 보냈구나 착각하고 나서 내 보안이 뚫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OSPF에 대한 것을 다 받게 하는 것이 혹은 다 보내게 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보내는 것도 스니핑, 누가 이렇게 훔쳐보는 패킷이 그걸 인터셉트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 시큐리티 이슈 때문에 다 모든 노드가 보내고 받는 거에 대한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 디지네이트 라우터, 그 다음에 포인트 중에서 한 놈을 보내고 한 놈을 받는 이런 건 이제 설정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컨피그 패시브 인터페이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패시브 인터페이스를 합니다. 패시브 인터페이스. 패시브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해서 하면은 얘가 어떤 효과가 있느냐? 라우팅 메시지에 대한 트랜스미션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에 애드버타이즈 하는 것에 대한 거를 받죠. 받는 건 합니다. 그러니까 보내질 않고 받기만 하겠다는 게 패시브 인터페이스예요. 다른 쪽에서 보내는 건 다 모니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가 패시브인지 알 수 있는 게 show IP 프로토콜이라는 코맨드입니다. 저기 보시게 되면 라우터 OSPF 10 하고 나서 룻백에 대한 얘기, 룻백에 대한 것을 패시브로 만들었어요. 그 패시브 인터페이스 룻백 제로. 그래서 이제 이걸 실행했더니만 얘가 어떻게 나왔냐면
당신이 실행한 커맨드에 대한 것이 잘 실행이 됐어 라고 다 왔어요. 그걸 보기 위해서 보는 게 show IP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번 보면 라우팅 프로토콜 is OSPF 10이고요. 라우터 아이디 값은 1.1.1이고요.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가 네트워크하는 정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에리아가 제로이고 돼 있고요. 룻백에 대한 거 제로 제로 01, 000 세 개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자기 라우터에 대한 인터페이스인데 그 중에 여기 보니까 패시브 인터페이스 룻백의 제로가 패시브가 돼 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보니까 같이 보게 되면 라우팅 인포메이션의 게이트웨이가 3333 이게 라우터 아이디입니다. 지금 상대방의 라우터 아이디들이 있고요. 얘네들이 업데이트된 시간은 뭐 요때 업데이트돼 있고 디스턴스 110이라고 하는 게 이제 OSPF 라우팅 프로토콜에 의해서 라우팅 테이블의 정보를 받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저렇게 패시브하게 하는 거에 대한 걸 할 때 보시게 되면 여기에 그 포인트에서 이게 앞에 대한 내용까지는 이제 패시브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에 대한 거 시스코 라우터는 이더넷 인터페이스일 때는 디지네이티드 라우터라든가 백업 디지네이티드 라우터로 셀렉션 됩니다. 그 링크에 만약에 하나만 only one other device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러니까 저거에 대한 동작은 기본적으로 이더넷에서는 동작을 해서 이제 일렉션 합니다. DR인지 BDR에 대한 걸 일렉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코맨드를 보고 나서 이거에 대한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DR, BDR 일렉션이라는 것이 만약에 두 개의 라우터만 있을 때 포인트에 있을 때 그때는 이게 할 필요가 없죠. 두 개밖에 없는데 R1, R2밖에 없는데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 통상적으로 이게 포인트인지 이게 다른 네트워크인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는 이 브로드캐스트가 기본 세팅입니다. 한번 뭐 기본적인 거 세팅 보고 그다음에 포인트를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OSPF 인터페이스 000입니다. 00에 대한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앞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도 좋고요. 저는 여기 있는 내용을 보고 나서 이제 쓰게 되면 어, 라우터 1에 인터페이스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로컬 룻백 인터페이스가 있었고요. 룻백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가빗 인터넷이 0가 있었고요. 기가빗 이더넷 001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000 요놈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한 것이 지금 여기 인터페이스가 10.1.1.530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상대방 쪽에 이게 상대방 쪽의 주소는 R2이고요. 그 다음에 얘의 주소는 10점 10.1.1.6입니다. 1.6.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요 인터페이스 G000 인터페이스에 대한 것을 본 코맨드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 G000 인터페이스에 대한 것을 그래서 여기 보면 show IP 인터페이스 show IP OSPF 인터페이스 요거에 대한 거를 봤습니다. 제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여기 보게 되니까 여기 기가비든 라인 프로토콜 됐고요. 주소는 10.1.1.530 에리아 0이고요. 프로세서 아이디는 10. 이게 OSPF 아이디 10입니다. 라우터 아이디는 1111이고요. 네트워크 타입은 기본적으로 브로드캐스트입니다. 기본적으로 브로드캐스트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게 보게 되면 스테이트 얘는 지금 백업 디지네이티드 라우터로 돼 있어요. 백업 디지네이티드 라우터가 돼 있고요. 디지네이티드 라우터가 2.2.2입니다. 2.2.2.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DR이고요. 자기는 지금 BDR입니다. 여기 보면 BDR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습니다. 1.1.1이고요. 라우터 아이디는 2.2.2. 그다음에 자기는 백업 DR로서 인터페이스는 10.1.5 자기 자신입니다. 여기 자기 자신이고요. 상대방이 지금 여기 보니까 DR로 동작되어 있고 자기는 BDR인 거예요. 그럼 결국 지금 포인트 투 포인트인데 기본적으로 설정할 때는 브로드캐스트가 기본으로 설정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한 놈은 DR로 한 놈은 BDR로 컨피그레이션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게 디폴트에 대한 형성이에요. 자, 근데 이걸 포인트로 이제 바꾸겠다는 거죠. 어떤 코맨드를 써서 요 코맨드를 써서 IP, OSPF, 포인트 그 하게 되면 DR, BDR이라는 것이 되질 않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지금 인터페이스 기가빗 이더넷 000 지금 형상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형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YSPF 네트워크 포인트로 딱 실행을 했습니다. 이때만 얘가 어떻게 동작하냐면 프로세스 10에 네이버가 2.2점인데 상대방인데 얘하고 지금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지금 풀 스테이트 다운으로 바꿨어.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스테이트를 끝냈어. 그 다음에 포인트에 대한 걸 실행을 해야지. 그래서 10점에 대한 걸 다시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2.2.2 라우터 아이디 상대방에 대한 거하고 여기서 커뮤니케이션 했지만 얘가 로딩해서 이제 풀 스테이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OSPF 헬로우 패킷을 서로 주고받고 그 DB 디스크립션 패킷도 DB에 대한 것도 서로 이제 싱크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에 대한 실행까지 다 됐어요. 여기는 나오지 않아서 이게 실행이 제대로 됐는지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show IP, OSPF, 인터페이스 기가 이더넷 000 지만 라인업 프로토콜업 라인업 됐어요. 자기 주소 10.1.1.5인데 지금 바뀐 거기에 보게 되면 프로세스 아이디 똑같고요. 라우터 아이디 똑같고요. 네트워크 타입이 포인트로 바뀌었어요. 포인트. 그 다음에 앞에 이제 DR, BDR에 대한 것이 없어졌어요. 자, 이렇게 놓으면 포인트에서 동작하는 OSPF에 대한 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다른 메시지 주고받을 게 없잖아요. 내가 보내면 쟤밖에 안 받는데. 그래서 OSPF가 더 빨라질 수 있죠. 훨씬 더 빠르게 서머리에 대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룻백 포인트 네트워크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자, 룻백이라고 하는 게 인터페이스는 정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요건 조금 반대 얘기하는데 룻백은 기본적으로 호스트였어요. 25였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얘는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게 룻백에 대한 주소는 그냥 뭐가 됐든지 간에 255예요. 이렇게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호스트예요. 그냥 호스트. 그 하나 호스트. 얘는 기본적으로 어떤 라우터가 됐든 혹은 여러분 PC가 됐든 PC도 라우터가 된 PC도 됐든 여기 로컬 인터페이스라는 걸 설정을 해요. 근데 로컬 인터페이스가 여기 네트워크를 갖진 않죠. 네트워크 갖지 않고 그냥 여기 하나만 됩니다. 그래서 25쪽 호스트 단위에 대한 그래서 룻백에 대한 거는 디폴트로 여기 디폴트로 룻백은 인터페이스 애드버타이즈 애드 32 근데 이게 보면 리얼 네트워크에서 룻백 인터페이스 컨피규어드 as 포인트 인 것처럼 동작을 해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된 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show IP 루트 include 10.10.1 했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10.1.1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110이고요. 거의 다이렉트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것은 얘가 얻은 것이 10.1.1.5예요. 이게 지금 어떤 형상이냐면 R2예요. R2. 지금 여기 있는 거 여기는 R1이고요. R2가 보는 네트워크예요.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할 때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R1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쪽의 네트워크가 지금 10.1.0 네트워크였나? 1이었어요. 1. 그래서 여기 24 네트워크예요. 여기는 0 네트워크이고요. 여기는 1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룻백에 대한 것이 우리 앞에 여러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룻백, 로컬이 아니라 룻백 인터페이스. 룻백 인터페이스는 10.1.0 네트워크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10.1.1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포인트에 대한 것이 에서는 이게 10.10.1.1 하고 32예요. 슬래시가.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요 코맨드들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여기가 10.1.1.5 인터페이스고요. 이쪽에 10.1.1.6이라고 하는 R2가 있습니다. R2. 여기 인터페이스가 지금 G000이에요. 여기도 G000이에요. 그래서 얘가 바라보는 거예요. 얘가 지금 show IP 루트 지금 여기 R2입니다. R2 show IP 이 라우팅 테이블 보니까 얘 입장에서 라우팅 테이블은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야, 내가 볼 때 10.1.0 네트워크 요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10.1.5라는 걸 통해서 보내면 돼. 그 뜻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 여기 보면 다이 10.1.1.5 통해서 요 네트워크를 본다는 것에 대한 걸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R2가 보는 것은 R1이 룻백 인터페이스를 지금 이렇게 광고를 원래 하는 겁니다. 이렇게 32 이렇게 해서 이게 디폴트예요. 원래는 디폴트예요. 자, 그다음에 이 R1에서의 체인지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야, 룻백에 대한 걸 포인트로 바꿨어요. 포인트로. 어? 그러니까는 여기 포인트로 놓고 나서 똑같은 상황을 봤더니만은 이제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R2에 대한 것이 10.1.24로 바뀌었습니다. 24로. 앞에 있는 거는 이제 다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룻백에 대한 것을 할 때 이 공작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룻백에 대한 거, 여기네요. R1의 룻백 제로, 이 부분에 대한 거, 를 여기를 또 포인트로 바꿔가지고 이게 룻백이긴 하지만 얘도 포인트로 동작을 하는 네트워크야. 라고 이제 컨피규레이션을 이렇게 바꿨을 때 효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효과가 자체가. 어?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룻백에 대한 거고 포인트에 대한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한번 제가 설명하면서 조금 저도 헷갈렸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패킷 트레이서 네트워크 코맨드를 써가지고 하는데 하나는 와일드 카드 마스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똑같은 건데 네트워크 가지고 쿼드 제로 갖고 나서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IP OSPF 코맨드 써가지고 거기에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에 또 패시브 인터페이스 설정하는 해서 거기 그 패시브하게 그 인터페이스 설정해서 OSPF에 대한 것을 듣기만 하는 보내지 않고 그런 것을 또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실행이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show IP 프로토콜, 그다음에 라우팅 테이블에 대한 거 변화돼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여기는 안 나. 여기 이그젠플에서 나올 텐데 아마 포인트에 대한 거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 포인트에 대한 거 가지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다 한번 해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앞에 기본적인 라우터 아이디 값 설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포인트 투 포인트에서 OSPF 동작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